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에이지스트 프레젠테이션 비정형 계열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이제 이영로 교수님 연구실의 강주성 박사과정이고요. 이번 발표 주제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 지난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어떤 주제들을 발표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균일하게 Outlier Detection Method via GAN, Incremental Learning, Self-Learning Studying System, One Class Classifier, a Few Shot Classification, 그 다음에 이번에 Out of Distribution까지.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에이지스트 활동을 통해서 균일하게 Outlier Detection 그리고 Incremental Learning을 RF 시그널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꾸준히 발표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 리뷰로서 Simple Unified Framework for Detection of Detecting Out of Distribution Samples and Adversarial Attacks 닙스 2018에 나온 내용이고요. 카이스트의 신진우 교수님 연구팀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어떻게 이제 구성을 짤까 하다가 들어가기에 앞서 컨트리뷰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각각 요소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페이퍼에서 말하는 컨트리뷰션은 Out of Distribution 뿐만 아니라 Adversary Attack Case에 대해서도 Abnormal Detection, 즉 Outlier Detection을 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는 게 이 페이퍼의 키 컨트리뷰션이고요. 여기서 Out of Distribution은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할 텐데 새로운 클래스, 즉 개와 고양이가 학습되어 있는 상황에서 호랑이 이미지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아웃라이어 샘플 자체가 입력 시 이를 디스트리뷰션에 기반하여 찾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어드버서리얼 어택은 어드버서리얼 샘플, 즉 개와 고양이의 노이즈를 살짝 낀 샘플을 입력 시 개가 고양이가 되고 고양이가 개가 되는 이런 어드버서리얼 어택에서도 이제 디텍션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특징으로 뭐 심플 but effective, 그 다음에 이제 리트레이닝 없이 소프트맥스 기반의 클래시파이어에 어떤 형태의 소프트맥스 기반 클래시파이어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ODD랑 Adversarial Attack 모든 경우에 두 경우에 다 잘 동작을 한다. 그리고 인크리멘탈 러닝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였다라고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논문의 키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웃라이어 디텍션에서 컨피던스 스코어로 그냥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와 같은 그냥 단순한 방법을 썼었는데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probabilistic density, 즉 말라노비 디스턴스를 이용을 해서 스코어를 제안을 하고 디텍션을 수행했다 라는 게 이 논문에서 말하는 키 컨트리뷰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베이스라인이나 오딘과 같은 기존 디텍션 방법에 비해서 디텍션 액큐러시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바빌리티가 맞겠네요. 디텍션 프로바빌리티가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 방법 대비, 그러니까 이 스코어링, 컴피던스 스코어링을 하는 방법 관점에서 소프트맥스나 유클리디언 이런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하게 표시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이 뭐냐를 저희가 일단 고민을 하고 넘어갈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은 밑에 그림에서처럼 엠리스트를 기준으로 0, 1, 2가 들어갔을 때 저희는 보통 아웃풋에 바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빼서 이제 프레딕티드 밸류를 보죠. 하지만 이 FC2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에서 나오는 피처 벡터를 티스니와 같은 피처 인베딩 방법을 통해서 피처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클래스별로 클러스터링이 주어지게 됩니다. 즉 클래시피케이션은 피처 스페이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클래스별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잘 형성을 하는 게 포인트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다음 별과 같이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피처 스페이스에서 인베딩을 하고 가장 가까운 클래스인 클래스 2라고 디시전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샘플이 입력이 됐을 때 딥러닝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 혹은 피처 인베딩 과정이 필요하고요. 인베딩 된 스페이스에서 이 스페이스 된 벡터들을 이용을 해서 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두 가지 단계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높은 퍼포먼스, 그러니까 애큐러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잘 구성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디스트리뷰션이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 디스트리뷰션 사이에 디시전 바운더리를 어떻게 잘 만들 건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발표드릴 페이퍼는 두 번째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트리뷰션은 잘 되어 있고 이 디스트리뷰션 속에서 아웃라이어를 위한 디텍션 스코어링을 정의를 하고 그 잘 정의된 스코어링을 통해서 디텍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검출을 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자, 클래시피케이션을 피처 스페이스 입장에서 받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터미널러지 노멀 클래스가 뭐냐, 노벨 클래스가 뭐냐, 아웃라이어 클래스가 뭐냐 라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노멀 클래스는 정의에서 봤듯이 트레이닝 클래스입니다. 트레이닝 과정에서 실제 고려가 되고 있는 클래스인 거죠. 예를 들어 푸들이나 시추와 같은 강아지를 학습을 한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여기서 노벨 클래스는 학습에 고려된 클래스와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고려되지 않은 클래스, 즉 불독과 같은 전혀 비슷하지만 다른 클래스가 적용이 됐을 때 이걸 노벨 클래스라고 하고요. 아웃라이어 클래스는 학습 과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은 말이나 호랑이와 같은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이 두 가지가 매우 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도 여러 번 혼용돼서 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퍼에서 이걸 구분을 해놓는 이유가 어드버서리얼 어택과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더라고요. 보시면은 어드버서리얼 어택을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학습이 된 푸들과 같은 사진에 잡음을 껴 다음에 그 잡음으로부터 푸들이 아닌 다른 클래스를 디파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노멀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푸들이 아닌 고양이나 말, 호랑이 같은 전혀 다른 아웃라이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찾아내는 것이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두 가지가 조금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결국 저희가 어브노멀 디텍션 또는 아웃라이어 디텍션 혹은 노벨티 디텍션이라고 구분을 하는 용어에서 보고 싶은 거는 결국 학습에 고려되지 않은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찾아내는 방법을 보고 싶다라고, 이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용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인디스트리뷰션이랑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이 용어는 저도 좀 처음 본 거긴 한데 본 논문에서 좀 자주 쓰이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은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클래스 데이터셋, 즉 노멀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은 여기서는 굳이 노벨이랑 나누지 않고요. 학습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클래스 데이터셋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을 디텍션 하는 게 어떤 게 목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 데이터셋 관점에서는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에서의 테스트 셋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게 A다 B다 C다라고 잘 구분을 하는지, 그 다음에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에서 들어올 때는 이게 학습되지 않은 아웃라이어다라고 디텍션을 하는 과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OD 디텍션, 즉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갈 건데요. 먼저 방법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 단계에서 디스트리뷰션은 잘 클래시피케이션하고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은 잘 디텍션을 하겠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를 행하기 위한 코어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인베딩 피처 벡터가 매핑이 되고 피처 스페이스에서 인베딩이 된 이 피처 벡터를 어떻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클래스별 디스트리뷰션과 비교를 해서 가장 가까운 놈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3번 레퍼런스 뒤에 레퍼런스는 다 되어 있고요. 3번 레퍼런스에 가보시면은 웹에 앱리스트 웹 데모라고 다음과 같이 드로잉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샘플을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노멀 샘플, 앱리스트니까 0부터 9까지잖아요. 7이라는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나오는 마지막 컨피던스 벡터 소프트맥스 아웃풋은 7이라는 노드에서 7에 해당하는 노드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벡터처럼 나오는데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가진 벡터가 나왔을 때 클래시파이어는 7로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웃라이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다른 작업을 취해주지 않으면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3이라고 잘못 디시전을 하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에서는 0이라는 컨피던스 스코어가 제일 높아서 0이라고 디시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웃라이어 샘플이 들어왔을 때 아웃라이어 샘플에 대한 컨피던스 특정 노드에서의 컨피던스 스코어가 일반적으로는 매우 높게 나오기 때문에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컨피던스 스코어는 어떤 게 가장 아이디어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소프트맥스 펑션은 어떤 컨피던스 값이 나오더라도 그게 소프트맥스를 통과를 했을 때 그 가장 베스트 값을 높은 값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얼 케이스에서는 아웃라이어 샘플은 유니폼하게 나오는 게 가장 아이디어라는 부분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 쓰이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베이스라인 메소드이자 아웃라이어 디텍션,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을 가장 처음 이야기를 한 페이퍼입니다. ICLR 17년도에 나온 논문이고요. 아까 소프트맥스에서의 아웃풋을 기준으로 저희는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논문에서 사용된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도 스레셜드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분 X에 대해서 클래스에 대한 probability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고요. 클래스에 해당하는 가장 높은 그 소프트맥스 probability가 특정 스레셜드를 특정 스레셜드보다 낮을 때 이거는 이 X가 아웃라이어다라고 디텍션을 하는 거고요. 특정 스레셜드보다 높으면은 이건 정상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 됐다라고 해서 디텍션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처음으로 이거를 제시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OOD를 다룬 베이스라인을 정립한 최초의 논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재기 위한 매트릭으로서 Area Under ROC Curve, Area Under ROC Curve 또는 Area Under Precision Recall Curve 또는 Predicted Prob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각을 설명을 드리자면 ROC와 Precision Recall Curve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커브가 맞습니다. 그 커브에서의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재는 거죠. 값이 높을수록 좋은 값이고요. 제한하는 방법이 먼저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랜덤 클래시파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커렉트냐 인커렉트냐를 가지고 랜덤 클래시피케이션을 했을 때 그 커브 값은 50%를 지닐 수밖에 없는데 그 값에 비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전부 다 높은 AUC 값을 지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Prediction of Probability 이 값은 뭐냐면은 아웃라이어가 들어왔을 때 아까 그 probability를 스레셜드랑 비교를 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했잖아요. 아웃라이어 값에 대한 그 맥시멈 프로바빌 그 소프트맥스 프로바빌리티를 미난 값입니다. 즉 이 값은 낮으면 낮을수록 아웃라이어를 아웃라이어로 판단하기 쉽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먼저 이 방법은 베이스라인이다 보니까 베이스라인 메소드로도 처음 제안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베이스라인 이 논문에서 사용된 베이스라인 메소드가 랜덤 클래시파이어라서 비교를 바로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음 논문 결과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논문에서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사이파 같은 경우는 이미지 데이터잖아요. 컴퓨터 비전, 이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NLP랑 이제 스피치 리코그니션에 있어서도 아웃라이어 디텍션 과정을 어브너멀 디텍션 과정을 수행을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ICLR 2018에 제안이 된 논문인데요. 앞에서
스레셜드 기반의 스코어링을 그 디텍션 메소드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단순히 소프트맥스의 프로바빌리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두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코어링을 조금 프리프로세싱을 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스코어 값을 만들어서 그 값을 기준으로 디텍션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 코어 아이디어가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라는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조금 더 캘리브레이션 한다라고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캘리브레이션을 해줌으로써 이제 인 디스트리뷰션과 아웃 디스트리뷰션의 스코어 차이를 디스트리뷰션 차이를 크게 만드는 방법을 수행을 한 게 있고요. 인풋 프리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드버서리얼 어택에서의 인투이션을 받아서 노이즈를 살짝 줬을 때 인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소프트맥스 스코어가 높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트릭을 썼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오딘이라는 부분 이름이 Out of Distribution Detector for Neural Network의 약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딘이라는 약어로 많이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컴피던스 스코어. 이 전 페이퍼에서는 소프트맥스의 맥스 프로바빌리티였잖아요. 그 값을 시그널 프로세싱을 통해 잘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스레셜드 OOD 디텍터를 통해서 디텍션을 했을 때 더 좋은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전에 성환님이었나? 그 널리지 디스토션, 힌튼의 널리지 디스토션 페이퍼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저희 스터디에서도 다뤘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수식은 다음과 같고요. 테스트일 때는 이 t 값이 1입니다. 근데 트레이닝일 때는 이 t 값이 1인데 테스팅 과정에서 이 t 값을 2 또는 10 어떤 인덱스 값을 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목적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컴피던스 스코어를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함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 쪽에 보시면은 컴피던스 스코어를 이제 샘플별로 에버리징을 한 거입니다. 왼쪽이 잘 된 케이스고요. 오른쪽이 이제 액큐러시는 높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둘 간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단은 X축이 컴피던셜 스코어 값이고요. 즉 프로바빌리티죠. 그 다음에 그 프로바빌리티에 나온 샘플의 개수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는 프로바빌리티 전체에 있어서 샘플 수가 넉넉히 그러니까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돼 있는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스코어가 1에 몰려 있죠. 오른쪽 케이스 같은 경우가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은 컴피던스 스코어가 1로 나오는 경우에는 에러 프로바빌리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아웃라이어 디텍션 같이 컴피던스 스코어가 낮게 나와야 되는 값에 대해서 이제 실제 액큐러시가 훨씬 낮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란 경우에 컴피던스 스코어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특정 샘플이 해당 클래스에 해당할 확률이기 때문에 아이디어하게는 이렇게 그 가운데 빅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위치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컴피던스 스코어가 한쪽에 몰려 있을 경우에는 이 몰린 이 1에 가까운 컴피던스 스코어에서는 에러 레이트가 별로 없지만 이 다른 컴피던스 스코어에서 에러 레이트가 확연히 올라가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템퍼러처 스케일의 목적은 이렇게 뭉쳐 있는 컴피던스 스코어를 왼쪽 것까지 유니폼하게 늘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셨을 때 컴피던스 스코어를 템퍼러처 스케일링을 하지 않았을 때 이 빗선과의 이 갭이 지금 에러의 이 주황색이 에러의 그 에러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봤을 때 컴피던스 스코어가 유니폼하게 나오면서 이에 따른 이제 에러 레이트도 확연히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두 가지는 이제 다른 제한하는 방법인데 다른 제한하는 방법보다 템퍼러처 스케일이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방법의 장점은 컴피던스 스코어에 대한 스케일링을 하지만 이 컴피던스의 순서는 절대 안 바뀝니다. 이제 나온 값에 그냥 단순히 나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1번 클래스에 해당하는 컴피던스 스코어가 1에 가까이 나와서 이제 클래스가 1로 매핑이 되던 것을
이 템퍼러처 스케일링 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클래스는 1로 디시전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컴피던스 스코어 자체는 유니폼하게 바뀌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미 인풋 프리프로세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드버서리 어택에서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어드버서리 어택은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잘 학습된 클래시파이어에 판다 그림을 넣으면 되는, 이제 판다로서 나오는데, 이 판다에 대한 그라디언트 값의 일부분을 더했을 경우에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샘플을, 이 더한 노이즈를 더한 이 샘플을 인풋을 시켰을 때 나오는 클래스가 판다가 아닌 전혀 엉뚱한 값이 99%의 컨피던스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어드버서리 어택에서 극소량의 퍼터베이션, 즉 노이즈 값을 그라디언트를 어센트하는 방향으로,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더해줄 경우에 인풋 클래스에 대한 실제 트루 클래스에 대한 소프트맥스 스코어가 확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어드버서리 어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반대로 이 논문에서는 그러면은 퍼터베이션을 더했을 때, 그러니까 로스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더했을 때 스코어가 낮아진다면은 반대로 로스를 감소시키는 디센트 방향으로 더해줬을 경우에는 인풋 클래스에 대한 스코어 값이 확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인풋 디스트리뷰션, 즉 트레이닝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확 올려줌으로써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스코어와 인풋 디스트리뷰션에서의 스코어 차이를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 디텍션 할 때 레이시오가 확 올라가게, 그 디텍션 프로바빌리티가 확 올라가겠죠. 이 트릭을 통해서 또 이제 이미지 프리프로세싱을 수행을 했고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행을 했을 때 오른쪽에서 보면은 이제 first positive 레이시오를 봤고요. 그 다음에 디텍션 에러를 봤고요. 그 다음에 ROC 커브와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컬 커브를 보았는데, 제한하는 방법이 다 보면은 지금 디텍션 에러 레이트도 제한하는 방법이 베이스라인, 앞서 그 말씀드렸던 그 베이스라인보다 확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first positive 레이시오, 여기서는 아웃라이어가 들어왔을 때 이걸 아웃라이어라고 찾는 레이시오라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false positive ratio, 즉 잘못 찾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잘못 찾을 확률이 지금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제한하는 방법이 확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OC 커브와 여기 이제 화살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ROC 커브 같은 경우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마찬가지로 제한하는 방법이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을 보여주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딘이라는 이제 베이스라인이 나오고 나서 이제 프로포스트 메소드, 본 논문에서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먼저 그 전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해야 될까요? 클래시파이어 모델 타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이랑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적이 다릅니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저희가 평소에 하듯이 주어진 x가 있을 때 이게 특정 클래스에 해당할 y 값 자체를 바로 프레딕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피처 스페이스에서 그 아키텍처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배우는 게 되는데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그 컨디셔널 y가 있을 때 x가 이제 컨디셔널 y에 포함될 확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즉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니라 어떤 샘플이 들어왔을 때 이 샘플과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과의 비교를 통해서 1차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모델 내에서 배우는 방법이 프로바빌리스틱 이제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학습한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나서 이거를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제 본 논문에서 이제 그러니까 리뷰하는 논문에서 제너레이티브 클래시파이어를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앞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이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클래스가 주어진 상황에서 클래스 컨디셔널
대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과 비교를 함으로써 결과를 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두 방법은 소프트맥스 아웃풋을 잘 분배를 해서 결정을 했다라면은, 여기서는 아예 소프트맥스 이전 단에서 클래스의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그 디스트리뷰션과 직접 비교하자라는 인투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는 디스트리뷰션 기반 스태티스티컬 디스턴스를 재는 방법을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차용을 했고요. 그 차용된 디스턴스를 기반으로 제너레이티브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제안하는 방법의 코어 이제 알고리즘이 다음과 같은데요. 코어 아이디어가 앞선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기반 컴피던스 스코어를 제안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소프트맥스 아웃풋에 대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비교를 했던 게 아니라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요.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디스트리뷰션과 테스트 샘플 간의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서 스코어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인풋 프리프로세싱이랑 피처 앙상블 방법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옵셔널로 인크레멘탈 러닝 역시 이 스킴에서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프로포스 메소드를 통해서 앞서 베이스라인 그리고 오딘 두 번째 베이스라인인 오딘 대비 모든 성능 지표에서 성능이 향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인크레멘탈 러닝에서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어드버서리얼 어택에서도 디텍션 레이시오가 충분히 유의미하게 향상이 됐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이제 저도 그렇고 작년에 이제 동현님도 그렇고 이제 프로바빌리스틱 디스턴스 메저를 하는 방법 중에서는 조금 이름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정 샘플이 들어와 있을 때 비교를 위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가정이 들어가 있는 비교를 위한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이 디스트리뷰션에 민과 코베리언스를 놓고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모집단이 되는 디스트리뷰션의 민과 코베리언스를 통해서 이 테스트 포인트 P가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정 포인트 P가 이 디스트리뷰션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즉 min of d, 이 디스트리뷰션의 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 디스트리뷰션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포인트가 이 초록색처럼 밖에 있을 경우에는 이 디스트리뷰션 민에서 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값은 큰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데이터셋의 클래스별 디스트리뷰션이 멀티베리에이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즉 코베리언스는 같고 클래스별로 민만 다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민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코베리언스를 구하는 식이 1번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가정이 됐기 때문에 스코어링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가운데 이제 민 값에 대한 것과 코베리언스 값, 이거는 이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값인데, 아까 제가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에 포함되면은 디스턴스 값이 작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놓고 그 역수의 최대값을 구함으로써 이제 포함되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값을 컴피던스 스코어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컴피던스 스코어를 정의를 하고 나서 제너레이티브 클래시파이어를 디시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방금 그러니까 클래스에 해당할 때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값은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클래스별로 디스턴스 구한 다음에 그 값의 가장 작은 값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식에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다라고 표현한 것 중 하나가, 원래 이런 식의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소프트맥스와 같은 이제 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클래시파이어에 비해서 성능이 일반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게 일반적인 정론인데, 여기서 가우시안 가정하에서는 이런 마일러노비스 디스턴스 기반의 제너레이티브 모델도 충분히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의 에큐러시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이 소프트맥스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인풋 프리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오딘에서 사용을 한 방법과 같은데, 대신 이제 컴피턴스 스코어 값이 좀 바뀌었죠. 그레디언트 값이 아니라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우리가 컴피턴스 스코어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디스턴스 값을 이제 빼주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피처 앙상블을 하면서 재밌는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보면은 피처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각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여기서 아마 덴스넷을 썼네요. 덴스넷을 쓰고 덴스넷을 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시킨 다음에 로우 레벨 피처고요. 여기 블락 인덱스가 피처 레이어 인덱스입니다. 여기가 하이어 레벨 인덱스, 즉 클래시파이어는 여기 오른쪽에 갈수록 가깝다라는 거죠. 그 값에서의 피처 벡터들을 뺀 다음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제너레이티브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ROC 커브를 구한 겁니다. 즉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 각 피처 레이어에서의 피처 벡터를 다 뽑은 다음에 일일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보고 그거에 따른 일종의 에큐러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ROC 커브를 구한 거죠. 그러면 ROC 커브가 아까 값이 높을수록 좋은 클래시파이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던 것과는 달리 클래시파이어 가장 종말단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피처가 저희는 가장 피처 익스트랙션이 잘 된 레이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실험 결과 D가 지금 가장 명확한데, 오히려 중간 레이어에 있는 피처 액티베이션 맵들을 사용을 했을 때 더 나은 클래시피케이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실험을 피겨 2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저자는 마지막 레이어에서의 피처 벡터만 뽑는 게 아니라 모든 레이어에 대한 피처 벡터를 다 일일이 계산을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웨이트 값을 다 학습을 시키고, 그러니까 각 레이어들을 모두 고려를 하는 컴피턴스 스코어를 제안을 하자라고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크레멘탈 러닝인데요. 이 부분은 주의 깊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크리티컬 어썸션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코어 아이디어는 아까 저희가 디시전을 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는 컨피던스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게 스레셜드보다 높냐 낮냐 이거를 통해서 디텍션을 하는데,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를 잘 구하면 되는데, 이 컨피던스 스코어를 잘 구하기 위한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민과 베리언스를 체크를 하고 그 계산된 값을 원래 모델 데이터셋에 업데이트를 시킨 후에 디시전을 내리자라는 간단한 스트럭처를 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좀 크리티컬한 어썸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의 깊게 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첫 번째 가정은 The classifier is well pre-trained with a certain amount of basis classes. 즉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이 너무나도 잘 돼 있어서 새로운 아웃라이어 클래스가 들어와도 기존의 베이시스 클래스들의 중첩 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베이스 클래스들만 이용을 해도 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하지만 실제 어플라이를 해보면은 저 가정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거는 이제 제 연구 경험담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두 번째 가정이 좀 더 크리티컬한 내용인데, New classes with corresponding dataset are incrementally provided one by one. 즉 아웃라이어가 클래스 하나씩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들어오는 샘플의 아웃라이어의 클래스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가정 역시 실제 필드에서 사용을 할 때는 아웃라이어가 뭐 호랑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둘 간의 구분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문에서도 이 인크레멘탈 러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기보다 인크레멘탈 러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체크를 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인크레멘탈 러닝의 베이직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결과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저는 트루 네거티브 레이시오, 즉 실제 잠시만요. 트루 네거티브니까 이제 실제 네거티브라고 판단한 것들이 얼마나 실제로 네거티브이냐를 따진 값이잖아요.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오딘을 썼을 때 30%에서 80%까지 확 올라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베이스라인 대비 이제 피처 앙상블을 써보고 인풋 프리프로세싱을 써보고 둘 다 써보고 했을 때 둘 다 쓴 케이스가 가장 애큐러시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를 썼을 때 확 올라가는 결과를 통해서 캘리브레이션 메소드의 효용성을 입증을 했고요. 베이스라인이나 오딘에 대비해서도 결과를 확 올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아웃라이어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한 아웃라이어 OOD 케이스,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케이스 역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형광색으로 체크된 거를 보시면 되는데 베이스라인이고 차례대로 베이스라인, 오딘, 말라노비스에 있어서 제한하는 방법이 확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어드버서리얼 샘플에 대한 어택도 제한하는 방법이 디텍션 레이시오가 확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얘네가 주장을 하는 그동안의 ODD랑 어드버서리얼 케이스를 동시에 잘 작동하는 모듈을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얘네는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드버서리얼 샘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어드버서리얼 어택, 즉 노이즈가 포함된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FGSBM, 그 다음 BIM, 디플, CW 이런 방법들인데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택을 했을 때 얘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기존의 이제 커널 덴시티랑 그다음에 PU가 포지티브 언서턴티였던가요? 그 다음에 LID가 리니어 지금 제가 플레임을 깜빡하고 안 적어놨는데 즉 이런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디텍션 레이저들이랑 제한하는 방법이랑 성능을 비교한 겁니다. 성능 지표값은 ROC 값이고요. 마찬가지로 대부분 물론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그러니까 반대 케이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제한하는 방법이 디텍션 레이쇼가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 언노운 어택 같은 경우는 FGSM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시켜 놓고 BIM이나 CW 이런 다른 방법을 더 FGSM보다 컴플리케이트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방법들로 어택을 했을 때도 디텍션 레이쇼가 훨씬 좋다, 기존 방법보다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인크리멘탈 러닝 레이쇼인데요. 여기서도 비교를 참 애매하게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리아 언더 커브, 즉 ROC 커브를 그러니까 먼저 X축은 그러니까 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 사이파 100이면은 클래스가 총 100개잖아요. 100개 중에 절반 50개는 알고 있는 노멀 데이터로 놓고 나머지 50개를 하나씩 추가를 해가면서 인크리멘탈 러닝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결과가 왼쪽에 보이는 A-레프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그래프인데요. AUC 커브 값이 제한하는 방법이 다른 소프트맥스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기반 스코어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베이스 뉴 클래스 애큐러시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비교는 저는 처음 보기는 했는데 뭐냐면은 베이스 이제 인크리멘탈 러닝이 다 끝났을 때 베이스 클래스 애큐러시가 뭐 예를 들어 80%일 때 이제 인크리멘탈 러닝이 된 클래스들의 애큐러시가 한 10% 20%에 머무르러 있었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ROC 커브인데 이 밑에 영역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이 훨씬 더 많은 리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인크리멘탈 러닝에도 충분히 효율적이다. 소프트맥스나 유클리디언 대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컨트리뷰션을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제 결과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논문에서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랑 어드버서리얼 어택에도 다 작동을 하는 심플하지만 이펙티브한 디텍션 알고리즘을 이야기를 했고요. 키 아이디어는 디텍션을 위한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값이 아니라 probability density 기반의 컨피던스 스코어를 이용을 했다라는 부분, 그걸 통해서 기존 결과 대비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무리하기에 앞서 몇 가지 방법들을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처 인베딩을 잘하는 방법, 피처 클래시피케이션을 잘하는 방법. 저희는 앞에서 이미 디스트리뷰션 돼서 나온 피처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스코어를 잘 만들고 그 스코어 값을 통해서 디텍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방법에 밑에 방법에 집중했다라면은 이제 애초에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아웃라이어 디텍션을 위해서 잘 만들어 보자라는 접근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음 두 페이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어 아이디어는 이제 여기서부터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코어 아이디어는 아웃라이어 샘플을 일부를 트레이닝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그 아웃라이어 샘플에 대한 로스 값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9번 페이퍼에 대한 로스 값의 예시인데요. 보면은 기존에 있는 클래스 엔트로피,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죠. 그 다음에 컨피던스 로스, 아까 언노운,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케이스에 대한 컨피던스 스코어는 유니폼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유니폼하게 만들기 위한 로스 펑션을 추가를 했고요. 추가로 재밌는 거는 이제 겟 로스는 뭐냐면은 이 그림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이 학습이 되어 있는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인데, 이 초록색 별이 아웃라이어 샘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유니폼하게 뿌려 놓든지 아니면은 디스트리뷰션 근처에 조밀하게 뿌려 놓든지, 이렇게 뿌려진 샘플들을 가지고 겟 로스를 준 다음에 트레이닝을 했을 때 이 B와 D를 비교를 하시면은 클래스별 디스트리뷰션이 훨씬 더 밀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C처럼 디스트리뷰션 주변에 노이즈가 낀 제너레이티브 샘플들을 이용을 했을 때 더 클래스 디스트리뷰션이 잘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디텍션의 코어 아이디어가 테스트 샘플이 들어왔을 때 디스트리뷰션 간의 비교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라벨되지 않은 클래스 샘플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되는 샘플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좋은 모델이 있죠. 겐을 이용을 한 방법도 있습니다. 겐을 이용을 해서 트레인드 된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고, 아웃라이어가 들어왔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다른 거를 이용을 해서 OOD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11번 페이퍼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가장 최신, 그러니까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데이터셋, 아웃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이 어떤 거는 그 트레인된 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어떤 거는 트레인드 된 거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일관된 현상이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다, 일관되지 못하다 라는 게 문제 제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페이퍼, 이번에 ICLR 20년도에 나온 페이퍼인데, 이 라이클리후드가 다르게 나오는 그 경향성이 인풋 이미지의 컴플렉시티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컴플렉시티를 매저를 하고 그 값을 스코어링을 함으로써 이제 제한하는 방법이 다른 기존 방법들보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베이스드보다 제한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결과가 최근에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인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인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아웃 디스트리뷰션 데이터 샘플을 잘 걸러내자라는 게 목적인데, 그 코어 아이디어는 결국 디스트리뷰션 간의 비교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의 컨피던스 스코어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4번, 5번, 7번 페이퍼와 같이 있었고요. 트레이닝 프로시저 자체를 잘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 되는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잘 만들자라는 게 트레이닝 프로시저 베이스드 어프로치 9번, 10번 페이퍼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션을 잘 만들기 위함이면은 클래시파이어가 아닌
겐 기반으로 어프로치를 하자라는 게 11번, 12번 페이퍼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OOD에 관한 흐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퓨처워커는 제가 항상 적는 내용이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오늘 발표는 저는 마무리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에 앞서 이제 오늘 내용의 상당 부분이 여기 1번하고 2번 레퍼런스에 수아랩의 이호성님이라고 그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계시는 분이 정리를 정말 잘 해놓은 블로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1, 2번 레퍼런스부터 해서 관련 페이퍼들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질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